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아니, 딸을 부탁한다. 사랑하는 딸도 저버릴 만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경찰이 막 찾았죠. 살아있으니까 발견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어? 뭐 일반 서민들이 상상도 못할 돈이고요. 액수로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현금을 인출하진 않잖아요. 와. 본인이 철저하게 자기 며느리들만 다 숨기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신문 세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참. 그녀가 떠난 자리에 발자국처럼 남은 충격적인 사실들. 그녀는 대체 왜 사라진 것일까? 벌써 3개월째 그는 사라진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듯 집을 나선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아. 붙어버렸네. 붙어버렸어. 그녀의 고운 마음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던 남편. 두 딸을 낳고 함께한 19년 동안 아이들에겐 응원을 아끼지 않는 자상한 엄마였다는데요. 지금 이렇게 핸드폰 열심히 하면 미래의 멋진 다는 거지. 현재가 미래의 출발선상이니까, 그렇지. 딸들이 사춘기였을 텐데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인데요. 내용만 봐도 사랑이 굉장히 많은 엄마예요. 네. 늙어서 와이프하고 같이 여행 다니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이고. 그저 지금처럼만 함께 늙어가길 바랐던 남편. 미래를 함께 꿈꿨던 아내가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사라졌는데요. 그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액의 빚을 지고 주식으로 큰 돈을 날렸다며 아니,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려고 빚도 졌다고요? 두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건데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100억이 넘고요. 100억. 네. 100억. 보험회사에 총무로 입사를 했는데 총무가 지점장이 되는 거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여자가. 이게 상징적인 존재일 수 있어요. 여자 지점장으로서. 최초 초고속 승진. 늘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고 능력만으로 유명 보험사의 지점장이 된 아내. 아내 능력이 뭐 탁월한 것 같네요. 네. 연봉도 1억이 넘지. 남편도 돈 잘 벌지. 애들도 뭐 전교 1등하고 그런다지. 와. 특히 지점장인 그녀의 특별한 보험 설계 능력으로 재테크까지 성공한 부부. 계세요? 몇십 년 집이니까 친할 수밖에 없죠. 사생활을 다 아니까. 저는 사치도 안 했고 너무 공수했고 오히려 이렇게 출근하는 출근복도 아울렛 가서 늘 사입고. 그녀는 늘 원금 보장을 강조했다는데요. 그 사람이 남편이 먼저 하고 있었고 한 10년 됐다고 들었고 저는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고. 원금 보장도 되고 높은 이자율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특별한 보험 상품. 당시 남편이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언니 하실래요? 언니만 그냥 하세요. 그래 고맙다. 그래서 그냥 대출을 받아서 한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제 5억 한 3천 정도. 큰 돈을 맡길 만큼 평판이 좋았던 그녀. 시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잘했어. 애들 둘을 다 키웠어. 여기서? 그래. 친자식보다 아껴봤어요. 아들보다 살가웠던 며느리. 노부부는 바쁜 부부를 대신해 아이들을 키워주었다는데요. 주말이면 늘 3대가 함께했답니다. 이게 3년 동안을 맡기면은 돈 700인가 800인가 된다고 그래요. 얼마 줬어요? 1억 이야. 큰 돈이죠. 먹고 쓰지도 못한 그 돈 모인 거 한 푼 한 푼 모이는 돈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라. 아휴.
남편이 하고 있으니까 시동생이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한 얼마라고 15억 정도. 아이고. 이 금액 같아요. 36억 정도? 돈 모아진 대로 그래서 엄져서 재투자 계속 간 거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28억이고요. 우리 집안 아버지, 형수, 여동생 둘, 내 사촌 동생 재수 씨, 그리고 제 친구 둘. 아이고. 아내는 원금 보장에 배당이 되는 특별한 보험 상품이 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계약을 적극 권유했다는데요. 그렇게 10년간 모인 돈만 약 100억 원. 그런데 사라지던 날 폭탄 선언을 날리고 간 아내 강 씨.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100억 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우. 요거예요? 매달 그게 6장 아니면 7장이 와요. 그런데 아내는 분명 보험 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교한 보험 증권을 건넸다고 합니다. 실제 보험 증권과 아주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작진 확인하러 갔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네. 저희는 확인될 게 없는 거죠. 계약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자체가 없는 거라.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건 자체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 화면 카피는 그냥 본인이 만들어서 조작을 좀 한 것 같고. 보험 상품과 증권이 모두 가짜라는 관계자. 아니 이걸 포토샵으로 본인이 다 만든 거라고요? 와, 이게 가능해요? 와. 너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짓말. 피해자들은 허망하기만 합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10년 동안 제발 이 시어머니 한번 보고 이 시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거. 참 그러네요. 기가 막혀요. 아니 한 번만 봤으면 그러니까 너희는 저 사기칠 데가 없어서 너가 어제부터 사기쳤냐. 와, 참. 진짜 기가 막히네. 우리 어머니 실손잔치 할 때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되돌려 보면 이때부터 얘가 사기를 친 거야. 이때부터. 이때 알았더라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만큼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만 남는 남편. 현재로서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 어떤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와이프가 그렇게 사기를 저질렀고 기망을 했는데 그걸 왜 너는 몰랐냐? 너는 알 수 있었지 않냐? 너도 또한 공범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의심받을 수 내 있죠.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이 다 그 와이프로 인해서 다 믿음이 깨져버려가지고 제가 그게 많이 힘듭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죠?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남편. 아내의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던 곳을 와보지만 여기에도 아내를 찾을 단서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를 대체 왜 왔을까요? 나는 여기를 대체 왜 왔을까? 100억 원과 함께 사라진 아내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현금 인출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본인이 다 인출을 하셨더라고요. 저 나가기 전부터 저는 끌기 시작했죠. 은행에서 CCTV를 보신 거예요? 네. 뭐 보니까 뭐 혹시 인근에 있는 노래는 거의 많이 여러 개를 들으셨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 통장은 잠그고 다운이에요. 아니 블랙박스 칩까지 뺐다고요? 치밀하네요, 거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철저히 한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행방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혹시 아내가 형편이 어려운 친정 식구들을 돕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요? 조용.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와버렸잖아. 친정이 뭔가 알고 있나요, 혹시? 혹시 이 사라지기 전에 처형한테 어떤 뭐
말도 없었어? 없었어요, 전혀. 항상 이해가 안 되고 환자 어렸을 때부터 막 거짓말을 좀 잘하고 막 이래서. 잘 좀 생각 좀 해봐요. 어디 갈 만한 거 아니면 연락할 만한 거. 옛날에 자주 갔던 곳이라. 행동묘지에 있는데 친정 엄마가 자살했으면 쓰러진 흔적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위에 공동묘지까지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버지 보러 오진 않으실까요? 새끼도 버리고 신랑도 버리고 아버지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조카년인데. 아 답답해.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남편.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누구더라 그냥 뭐 둘이 사귀었었다고. 아내에게 숨겨진 내연남이 있었던 겁니다. 충격적이네요. 너무하네 진짜.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아니고 악마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판도라의 상자. 내연남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남편분 꿈이 늙어서 여행 가는 거였는데 아내와. 아, 연인이랑 표현을 쓰네요. 항상 화내야 하는 속박질이고 소리를. 뭐요? 폭력이 있었어요? 네, 진단서도 끊어놨더라고요. 내연남한테 맞은. 아, 내연남한테? 좌측 관자놀이 맞았고 목 맞았고 그러니까 뺨 맞고 목 이렇게 쳤고 여자 음부 발로 차버린 거고. 뭐라고요? 얼마나 과격해요. 이것은 남자가 아니에요. 저는 단 머리카락도 잡아 당겨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러면 좋은 남편을 두고 왜요? 폭행을 당하면서도 왜 만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같이 자주 지내다 보니 둘이 그렇게 만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 건물의 경비 아저씨랑 청소부 아줌마도 알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자주 폭행에 당하면서 왜 만났을까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폭행 빼고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다녔나 봐요. 내 인생 자체가 더럽네요. 아주 들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정말. 하지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내연남뿐. 여보세요? 예, 저입니다. 혹시 맞죠? 왜 전화하는 거야?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몰라서 물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혹시 어떤 낌새라도 없었는지. 다 있고, 예. 마음 추스리고, 근데 왜 나를 또 들쑤시는가 해서. 나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럼 당신은 나. 이 사람 봐. 뭐라고? 이 사람 봐? 당신이라고 하잖아 나한테. 너 몇 살이야? 참나. 왜 나이 따지고 한번 맞짱 뜨게? 어? 이리 와. 그거 어제도 와라. 아이고. 너 죽여볼라니까, 말이. 아 욕을 저리 하는데요. 까불 좋아. 신랑해. 와. 지금 당신 조폭이야? 여보세요? 야 진짜 적반하장이네요. 이런 놈을 뭐가 좋다고. 어우. 아휴, 답답합니다. 이제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지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말도 안 되는 사람 쓰레기하고 내가 저한테 못해준 게 뭔데? 남편분 마음이 진짜 어떨까요? 새롭게 알게 된 아내의 모습이 너무 낯섭니다. 10년간의 보험 사기와 내연남까지. 아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무섭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그녀의 연인이었다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혹시 연인이었던 그에겐 아내가 은밀하게 행선지를 건네지 않았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 3세대 김경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통장 거래 연금인데 2억 8천인데 현금 거래 연금도 있거든. 근데 경찰에서는 그건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근거가 없으니까. 아, 지금 본인도 먼저 피해자다 이 피해자라고. 말이네요. 나도 돈에 대한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애정도 있죠. 그리고 그럼 강 씨랑은 몇 년 교제를 하신 거예요? 한 2년? 2년? 떠난다는 식으로 자살을 의미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곳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전화를 해와 진짜. 그때부터 계속 꺼지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내가 사라진 날입니다. 자기 여동생한테 한번 갔다 오겠다라고 계속 말은 했었어요. 보스턴백에다가 옷가지를 넣고 그걸 내가 아침에 봤거든요. 집에 옷가지가 없고 속옷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가출할 때 느낌 아닌가 저거? 네. 이게 분명히 아침에 보스턴백을 가지고 나갔을 건데 그 짐가방은 어디로 갔을까? 아내는 분명 손에 짐가방을 들고 누군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 그럼 그날쯤 누군가 만나고 들어왔던 거죠? 3시쯤에 들어와서 약 3시간 뒤 다시 돌아올 땐 그 가방이 보이지 않는데요. 뭔가 좀 수상하네요. 그렇죠. 아파트 현관 CCTV에 찍힌 이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남편과 내연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날 누구한테 가방을 줬겠네요. 그러게요. 일일이 이제 전화로 한번 해봤죠.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야. 그러니까 사라진 날 내연남이랑 만났다고요? 식종 장치 같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살 때 같은 건 좀 이따 준다든지 하는데 그날은 자기가 불길했다고 나 오늘 살게 그러더라고. 좀 이상한 순서 없으셨습니까? 냄새는 전혀 없었고 실종 당일에 만난 사람인데 아무 느낌이 없었을까요? 지금 좀 안 좋아. 어떤? 와이프하고도 자꾸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가정도 파탄나고. 묻지는 않던가요, 애들? 묻죠. 왜 엄마 안 오냐 묻죠. 그때 이제 얘기했죠. 엄마 못 와. 정말 한참을 울더라고요. 느낌이 있었겠죠. 아, 애들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아빠가 사실 죽으려고 했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어떤 사진? 아빠는 똑같다. 아, 100일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힘들다는 소리겠죠. 그 소리겠죠. 그렇죠. 우리 작은 애가 보니까 이번에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눈 감고 입나면 빨리 60이 돼서 70이 되고 빨리 퇴화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서울의 노른자 땅에서 벌어진 황당한 이야기. 소중한 보금자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한 부부가 실화탐사대를 찾았습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신 거예요? 2016년 12월 27일 날 저희가 입주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아니면 매매이신가요? 전세요. 전세요? 전세. 전세금이
4억 9천만 원, 5억 돈 됩니다. 어이구. 첫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게 마음에 들었던 이 집과의 인연도 올해로 6년째. 그런데 9월 29일 날 부동산에서 와서 여기 지금 월세 계약이 됐는데 왜 월세를 안 내냐 응?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월세 계약이냐. 아까 전세라고 했잖아요. 전세라니까요. 예. 한 집에 2장의 계약서. 어머야. 월세 계약은 2016년 9월, 전세 계약은 3개월 후인 2016년 12월에 이뤄졌습니다. 이중 계약된 집에 살아온 부부. 아이고. 진짜 씨가 집을 비워줘라 라고 얘기를 했고 안 지어주면 명예훼손 진행하겠다 말씀하셔서 집주인은 전세 계약에 대해 모른다며 집을 비워달라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띄워보니까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집주인이 사고 나서 변경된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갔었어요. 부부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집주인 최만수. 80년대부터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집주인. 그리고 근저당 없는 집까지 이만하면 믿을만하다 생각했습니다. 깔끔한데요. 하긴 잘했는데요. 집주인하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위에는 체크 셔츠 무늬에다가 이렇게 피부도 좀 깔끔하고 풍채도 이렇게 적당히 좀 사겨져가지고 좀 붙이는다고 할까? 배도 살짝 나오고 좀 집이 셋째 다 사업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중 계약이라는 황당한 말에 6년 만에 다시 만난 집주인. 이야. 그런데 집주인 씨를 만났어요. 저랑 부동산 가족이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집주인이라며 나온 최만수 씨. 전세 계약을 할 때 봤던 집주인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는 저희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당황스럽게 저희는 그냥 처음 만났거든요. 주인, 집주인 진짜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게 좀 사기당한 것 같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야. 응? 나도 환장한 노라 이게. 그쵸? 제가 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내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통장도 그렇고 계약서도 그렇고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전부 다 이루어진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얼굴을 가진 두 명의 집주인.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자신이 진짜 집주인이라는 최만수 씨를 만나봤습니다. 여기네. 9월 29일이에요. 2016년도 월세인 거잖아요. 예,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 3천에 월세 160만. 월세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돈 꼬박꼬박 들어왔다. 근데 이제 그 올해는 5월 14일날 들어갈 돈이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밀린 월세를 독촉하기 위해 부동산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서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사는 거지. 그래 다른 사람서 이제 그 사람들 깜짝 놀란 거지요. 전세로 계약한 적 없다는 집주인과 그 집에 전세로 6년째 살고 있는 부부. 엇갈리는 주장. 야. 그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다 했거든요. 뭐 처음에 등기부 등본 다 확인하고 집주인 나와서 신분증 확인하고 집주인 계좌로 이체까지 다 했거든요. 전입신고까지 해서 확정까지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멘붕이죠, 멘붕.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확정 일자, 집주인 자필 서명, 집주인 계좌까지 세입자로서 놓친 건 없었습니다. 저 다 확인했잖아요, 지금. 전세 보증금 4억 9천만 원 모두 집주인 최만수 씨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최만수 씨 계좌가 맞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지도 이제 저한테 이제 의심을 하는 게 짜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내 계좌번호도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여기네, 여기. 여기네. 근데 좀 기절할 일이죠. 이거 만든 적도 없고 이거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때 제출한 그 서류를 전부 다 복사를 해달라. 당시 은행에 제출된 계좌 개설 신청서. 이건 내 글씨가 아닌데 이 글씨가 이거 전혀 틀리다고. 최만수 씨의 글씨체와 신청서상의 글씨체를 비교해봤습니다. 아니 글씨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일부러 따라서라 해도 못 쓸 정도로 다른데요? 다음으로 주목한 건 계좌 개설 신청서에 있던 인감 도장. 이 인감 도장은 최만수 씨의 것일까?
인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인감 증명서. 도장은 틀리죠. 이거는 제 인감 도장이거든요. 이거는. 네. 한글로 된 인감 도장은 가짜, 한자로 된 인감 도장이 진짜 최만수 씨의 것입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가짜 인감 도장이, 월세 계약서에는 진짜 인감 도장이 사용됐습니다. 다른 글씨체의 다른 인감 도장, 진짜 최만수를 사칭한 가짜 최만수가 있습니다. 이야. 가짜라는 것을 숨기고 진짜 집주인인 척, 나도 모르게 전세 계약을 한 사람. 나를 흉내내는 가짜. 그를 막아야만 합니다. 이 정이라는 사람과 이제 거래를 하셨네요. 진짜 집주인이 한 건 월세 계약. 세입자는 이 씨 부부가 아닌 정모 씨. 아. 그 사람이 사정을 하더라고.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이제 돈도 굴리고 해야 되니까 좀 그 이제 월세를 한 거지.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한 정 씨는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였습니다. 월세 6개월치를 선불로 내고 그 뒤론 꼬박꼬박 빼먹지도 않았습니다. 계약도 2차례나 갱신해가며 6년 동안 월세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얼굴 기억하세요? 아니 하죠. 왜냐면 재계약 때마다 얼굴은 보고 이 사람도 얼굴이 특이해가지고. 그 집에 살지 않으면서도 월세를 내고 6년간 월세 계약을 이어왔던 정 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가 수상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비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전화기 꺼져 있네요. 전원이 꺼져 있어 내가 전화한다니까 전화 꺼버렸나? 자취를 감춘 정 씨. 제작진은 취재 도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 이 사람 맞아요. 정을 어떻게 하세요, 저거는? 그때 남 주인 똑같아요. 와. 지금 두 분 말씀 가짜 집주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집주인으로 나왔었다고요? 네네. 진짜 집주인 행세를 한 가짜 최만수 씨가 알고 보니 월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 정 씨였던 겁니다. 야. 이중 계약이 드러난 직후 집주인 최 씨와 정 씨의 통화. 저기 저 4억 9천에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그것은요. 예, 누가 일단 놔주세요. 왜냐면 내가 일일이 다 자세한 얘기는 못 하고. 예, 들어와서 사시는 분 그 피해 없도록 하세요. 피해가 있더라도 건물 주인만 피해 없으면 되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이 씨 부부가 가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문제의 부동산. 진짜 집주인에게 월세 세입자 정 씨를 소개한 곳도 해당 부동산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29일 폐업 신고를 한 부동산. 이 씨 부부가 이중 계약을 눈치챈 바로 그날입니다. 에? 그러고 보니 이 부동산은 과거 이 씨 부부에게 수상한 당부를 했었습니다. 주인이 집이 세 채라고. 그래서 되게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바쁘다. 집주인이 직접 그 연락하는 건 좀 싫어하고 부동산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락을 좀 줘라 얘기를 했었어요. 집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 대신 부동산과 연락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셨어요. 물이 흐른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했죠. 여기 실장님 여기가 물이 샌다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집에서 3번의 하자보수 공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일을 처리해 준 건 부동산. 취재 도중 해당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먼저 그 집이 사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진짜 집주인이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월세가 많이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나왔던 그 사람은 대역이었고요. 가짜였다는 네, 가짜이죠. 왜? 2020년 9월에 월세 계약된 집을 2021년 5월에 전세로 계약한 겁니다. 이야. 집을 보여준 건 역시 그 부동산. 네, 신분증 관련된 등기부등본 그런 것들을 첨부해 주셨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혁 씨의 장모와 전세 계약을 한 집주인도 진짜를 사칭한 가짜 집주인.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어머님 집은 11월
말 정도 안에까지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집도 진짜 집주인님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장모는 7억 3,500만 원을, 재혁 씨는 8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잃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계약서 속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부동산. 대체 누가 이런 사기극을 벌인 걸까? 그때 계약할 때 임 씨하고 아까 임이라고 공인 보조원을 통해서 집을 들어가셨었는데요. 피해자들이 가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자리마다 나타났던 한 여자.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말씨로 세입자에게 꼭 맞는 집을 추천해주던 그녀. 그 사람은 임 씨, 해당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입니다. 야, 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임 씨를 찾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동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진짜 월세 계약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에게 계약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은 임의 아들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했었고요. 저희 집은 임의 남편 이름, 안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야. 아시다시피 이제 계약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쪽쪽. 해가지고 안다고 그러는 사람이 다 빼간 거예요. 전세 보증금도 임 씨의 남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계좌엔 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기의 원상인 부동산.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사기 치려고 아예 계획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한 거죠. 수소문 끝에 장모가 계약했던 가짜 집주인을 찾아낸 재혁 씨. 예? 승부점 어디 있어요, 그거? 저는 그날 바로 그 여기 계약하기 이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사진 한 장만 저기 보내달라는 거야.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나를 주민등록증을 나를 주더라고. 그때 가짜 신분증이라는 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짜라는 거 알고 있었고 거기서 주고 하면서 봉투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거 식사 나세요.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더라고. 월세 계약서에 있는 주인의 주민등록증, 주소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계약서를 쓰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가짜 주인 내세운 사람 사진을 넣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이제 말하자면 가짜 주인을 만들어가지고 전세 계약한 거야. 무섭다, 무서워. 가짜를 진짜로 감쪽같이 만드는 사기꾼 임 씨. 위조 신분증, 인감, 통장. 그녀의 손이 닿으면 누구든 서울 땅의 집주인으로 탈바꿈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 아니에요? 범죄죠, 범죄.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부동산 중개보조원 임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없는데요? 나타나지 않는 임 씨. 이웃은 임 씨에 대해 알고 있을까? 우리는 친정 전부도 살아왔었어. 아, 여기요? 하루 집 받으러 온 사람이? 어디 없어. 아, 벌써 떠났어? 우리는 잠적한 임 씨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적을 이어가던 중 제작진에게 포착된 한 남성. 임 씨의 남편 안 씨입니다. 그에게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안 되시죠? 네. 선생님, 저는 MBC 실화탐사대 팀에서 왔는데요. 그 얘기 좀 잠깐만 나눌 수 있을까요? 남편 안 씨도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았잖아요.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계좌에서 보낸 4억 9천만 원의 돈이 안 씨 이름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신다고요? 네. 통장을 이제 아들 거를 좀 썼어요. 내 거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거겠지. 차명 계좌를 쓰셨다는 거예요? 남편 안 씨의 이름으로 된 이중 계약서가 있는 상황. 그는 알고 있을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월세 계약하셨죠? 그 해당 물건을 라는 분은 여기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네, 난 이거 저 몰라요. 난 지금 이게 줘서 받았어요. 저 월요일 날 가서. 모르지. 이건 난 모르는 거예요. 모르신다고요? 처음 보는 거라고 다. 이 계약서.
전세 사기는 날로 치밀해지고 세입자의 위험 부담은 날로 커집니다. 이 전월세 이중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유형은 집주인이랑 부동산 중개인이 짜고 사기를 치는 유형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짜 집주인을 내세우면서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도 속이고 세입자도 속인 사례였거든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인을 나름대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위 확인까지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제 하나를 놓친 격이 돼버린 거죠. 임 씨가 써내려간 한편의 사기극에서 모두는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된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임 씨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원 몇 개 한다고 하루면 내 손에서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한다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이제 그래서 빌려줬죠. 12억 8천이죠. 그래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골프협회 사주직 모임도 의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선생님 얼마 빌려주셨는데요? 3억이요. 또 이제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도 한 18억 정도 걸린 걸로. 아이고.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었던 임 씨는 때론 신실한 교인으로, 입시 학원 운영자로, 골프 모임의 부자 회원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무섭다. 전세 계약서 위조해서 보여주면서 사용한 범죄로 피해 금액 82억 5천. 이중계약 전세 사기로 피해자 2명이 피해금 15억 8천. 전세 보증금 자체를 편취한 거는 이제 피해금 4억 9천으로 어느 정도 특정한 것만 해갖고요. 더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와. 임 씨가 사람들을 속여 벌어들인 금액은 총 103억 원. 이마저도 전부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만든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모두에게 정체가 탄로난 임 씨는 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지금 그러면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모르잖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언제부터? 꽤 됐어요. 그거 한 달 넘었어요. 아니 남편이시잖아요. 남편이라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말이 남편이지 뭐 그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임 씨와 가짜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일상은 한순간에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아 세상에 참. 둘이서 아무 대화가 없어졌어요. 소리가 되게 웃는 것도 사치인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제가 욕심내서 뭐 이런 건 한 건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서 전세를 한 건데 잠도 안 오고 솔직히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 이제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죠. 나쁜 사람들이 빨리 잡혀가지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받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